그 여자입니다. 홉킨스 형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저택의 대문은 런던에서 차덤으로 가는 길에서 100m 정도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대문이라고는 하지만 작은 빗장이 하나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 들어갈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지요. 수잔 양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2층의 바깥 침실에 커튼을 바꾸어 걸고 있었어요. 그때 주인 어른은 침대에서 쉬시고 계셨어요. 주인 어른은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엔 대개 오전 중에는 일어나시지 않거든요. 가정부인 마커 부인은 저택의 뒤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비서인 스미스 청년은 자기 방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잔 양은 커튼을 갈아 끼우고 있을 때 저는 스미스 씨가 자기 방에서 나와서 침실 바로 밑에 있는 서재로 가고 있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그 종종거리는 발자국 소리로 보아 스미스 씨가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서재의 문이 닫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서재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비명이 들려왔어요. 이어서 꽝하고 무언가 무거운 물건이 넘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꼼짝 못하고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서재로 내려갔어요. 서재 문을 살짝 열어보았더니 스미스 씨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거였어요. 저는 무심코 마이너스 괜찮아요, 스미스 씨? 라고 말하면서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스미스 씨의 머리 밑에서는 새빨간 피가 뿜어 나오고 있는 거였어요. 이것은 나중에 안 일입니다만 상처 구멍은 작았으나 경동맥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가 흘러나온 겁니다. 스미스 옆에는 편지 봉투를 자를 때 쓰이는 상하 손잡이가 달린 작은 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때에는 교수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인데 범인은 그것으로 스미스 청년을 찌른 겁니다. 수잔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 피를 보고 스미스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미스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간신히 들릴 락말락한 목소리로 교수님 그 여자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틀림없다고 수잔 양은 확실히 잘라 말했습니다. 스미스는 무언가 말을 더 할 것처럼 오른손을 움직이더니 그냥 그대로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뒤이어 마커 부인도 급히 달려왔습니다만 스미스의 최후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마커 부인은 이 사실을 알리러 급히 교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교수도 비명을 듣는 순간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옷 차림으로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교수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교수는 비명 소리를 멀리서 들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교수님 그 여자입니다. 라고 스미스의 말뜻은 전혀 짐작도 가지 않소. 라고만 하더군요. 하여간 그 당시에 대단히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깨달은 모티머는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사건 현장에 달려간 것은 그 경찰서장에게서 전보를 받은 다음이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사건 당시와 똑같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홉킨스 형사는 긴 이야기를 마쳤다. 홈즈는 비웃는 듯한 얼굴로 단지 한 가지 실수는 이 홈즈가 그곳에 없었다는 것이군. 그건 그렇고 내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나 홉킨스? 홈즈 씨 이 그림을 보십시오. 홉킨스 형사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홈즈의 무릎 위에 펴놓았다. 나는 홈즈의 뒤로 가서 어깨너머로 그림을 보았다.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그린 욕슬리 저택의 간단한 그림입니다. 먼저 범인이 집 밖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이 정원의 새끼를 통해서 저택의 뒷문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문에서는 복도만 지나면 바로 서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서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망갈 때도 범인은 뒷문으로 갔을 겁니다. 그때 계단에서는 수잔이 내려오고 있었고 2층에는 교수의 침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여튼 범인은 상당히 머리가 좋은 놈입니다. 범인이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되는 정원의 샛길은 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발자국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샛길 양쪽에 덮여 있는 풀밭이 짓밟힌 것으로 보아 녀석은 풀밭을 밟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비가 저녁 때부터 내렸는데도 다른 발자국이 없는 것으로 보아 풀밭을 지나간 놈은 분명히 범인일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는 홉킨스에게 홈즈가 조용하게 물었다. 잠깐 홉킨스. 그 샛길은 어디로 이어져 있던가? 밖에 도로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곳까지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약 100m입니다.
그러면 뒷문 주위에는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았던가?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뒷문의 주변은 돌층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밖의 도로 쪽은 조사해 보았는가? 도로에는 발자국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풀밭에 남아있는 발자국의 크기는 재보았는가? 글쎄요, 유감스럽게도 단지 풀이 짓밟혀 있다는 것밖에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곤란한데 사건이 일어난 뒤 계속 비가 내렸기 때문에 발자국만으로 수사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이네. 이것은 아무래도 이 옛날 문자를 푸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군. 그런데 호킨스, 그 다음에 자네는 어떤 조사를 했는가?